계림잡전이란? 먼저 오늘의 주인공 계림잡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계림잡전은 고려 후기에 편찬된 신라시대의 야사집입니다. 계림은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고 잡전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라는 뜻이죠. 이 책은 정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라 사람들의 생생한 일상과 문화를 담고 있어서 역사학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신라 사람들의 이름과 별명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불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신라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별명으로 서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의 별명 문화 실상.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정말 어떤 별명들을 사용했을까요? 계림잡전의 기록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별명들이 등장합니다.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별명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장인, 뚱뚱한 사람은 대복, 얼굴이 둥근 사람은 월면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외모만으로 별명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반영한 별명들도 많았어요. 말이 빠른 사람은 속화, 웃음이 많은 사람은 상소, 이런 식으로요. 더 흥미로운 건 직업이나 특기를 바탕으로 한 별명들입니다.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마왕, 활을 잘 쓰는 사람은 궁성,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가선 이렇게 불렀죠. 심지어 출신 지역이나 거주지를 바탕으로 한 별명도 있었습니다. 경주 출신은 설화벌, 강릉 출신은 명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인 건 이런 별명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놀림이 아니라 존중과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름보다 별명을 선호했을까? 그런데 왜 신라 사람들은 이름보다 별명을 더 선호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분제 사회의 특성. 신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복잡한 골품제가 있었죠. 이런 사회에서 본명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격식적이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명은 이런 신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별명을 통해서는 신분을 뛰어넘어 좀 더 평등하고 친근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개인의 정체성 표현. 신라시대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이름들은 중복이 심했죠. 이런 상황에서 별명은 개인을 구분하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별명을 통해 그 사람이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현대의 온라인 닉네임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의식 강화. 별명은 단순히 개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별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였어요.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일종의 환영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유교적 명분 문화. 신라 후기로 갈수록 중국의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름의 의미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와 가문의 명예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별명은 격식을 차리지 않고도 서로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와의 연결점. 놀랍게도 이런 별명 문화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닉네임, SNS의 아이디, 각종 커뮤니티의 별명들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본명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호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김대리, 박과장 이렇게 부르지만 친해지면 별명이나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연예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본명보다는 예명이나 별명으로 더 유명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는 1300년 전 신라인들의 별명 문화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양상입니다. 개인의 정체성 표현, 친근감 형성,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기능은 지금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별명 문화의 의미와 가치. 신라인들의 별명 문화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는 권위주의적 사회 구조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자 균형 장치였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안전판이었던 거죠. 둘째, 개인의 개성과 특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별명을 통해 각자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셋째,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고 부르는 과정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런 문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나 과도한 권위주의를 완화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별명 문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오늘은 계림잡전을 통해 본 신라인들의 흥미로운 별명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300년 전 우리 조상들도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서로를 불렀고, 그 안에는 신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와 우리의 온라인 문화와 일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별명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별명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